예, 안녕하세요. 어, 12월 7일 날, 월요일 날, 삼성 재판이 있었어요. 삼성, 물론 재판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 등을, 다분히 빼주고 싶겠죠. 빼주려고, 지난 2월 달부터 앞으로 집권자가, 또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냐. 거기에 대한 안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삼성에서 준법위원회를 두고 삼성에서 이런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판사가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더 구체적인 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에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법원 복도에 앉아갖고 SNS 하다가 늦어서 번호표를 받지를 못했어요. 준비는 했는데 줄 서는데 늦게 가는 바람에 번호표를 못 받아갖고 못 들어갔죠. 그래서 아마 거기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특검들이 그게 못마땅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죠. 예, 그러고 있다가 10월 달쯤에 대법원에서 그게 기각되면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2월 달에 삼성에서 그렇게 해서 준법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대외적인 그룹 내에서 이런 자금 문제, 이런 지원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12월 7일 날 이 세 사람 강일원 박 대통령 헌재 재판에서 어떻게 했다는 건 아시죠? 아주 못돼 먹은 이 헌재 판사했던 놈, 강일원. 그 다음에 저는 그때 재판에 그전에도 재판 들어갔는데, 강일원을 준법위원회의 위원장 이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삼성에서 지명한 걸로 생각을 하고 욕을 좀 했어요. 너 그전에 이게 김경수였는지 누구지 모르지만은 처음에 나왔던 사람은 노무현 때 대법관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게 강일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삼성에서 지명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재판부에서 지명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일원, 그 다음에 참여센터, 여기에서 나왔던, 이거는 특검에서 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홍순탁 회계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김경수, 이 사람이 이제 삼성에서 지명한 율촌 로펌에서 나온 변호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일원이 먼저 했었고 그 셋 중에서 이제 강일원이 조금 더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홍순탁, 김경수 이 순으로 삼성의 그 준법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준법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준법위원회가 어떤 일을 할 건가 그 실효성, 유지성 여기 대해서 자기가 느낀 거를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강일원이 나쁘게 얘기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받아 적긴 했어요. 그 시간이 사실 2시부터 해갖고 거의 7시 가까이 끝났고, 물론 중간에 준법위원들은 얘기를 하고 의견을 말하고 특검들하고 변호사하고 굉장히 옥신각신한 게 있었고, 또 중간에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판사가 내보내긴 했지만은 하여튼 오랫동안 여러 말들이 오갔는데, 물론 기사에 나온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고 분위기는 조금 전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강일원이가 한 거는, 네, 기사에도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재판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열심히 적다가 나중에는 못 알아듣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적는 걸 포기하든가 좀 짜증도 나고, 그래서 중간에 그냥 허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강일원이 하는 것도 좀 받아 적다가 나중에는 여기까지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적진 않았는데, 어쨌든 기사에 나온 거하고 제가 적은 거 맞춰보기는 하죠. 예. 그래서 강일원이 한 얘기는 준법 감시의 지속 가능성 현재로선 긍정적이다. 네, 준법 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준법 감시의 현재 조직과 관계사들의 지원, 해산의 준법 문화 여론 등을 지켜본다면 지속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긍정적이다. 당연히 재판부에서 지명한 사람이니까 재판부에서 원하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나쁘게 말할 거는 없죠. 예, 그러면서 현재 한계는 있으나 지속 가능성 긍정적이라는 중간에 가까운 결론 내렸다. 이런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관계사들은 법령에 따라 이미 준법 감시 조직이 있지만, 네,
이 사건 공소 사실이 나타난 바와 증여권 승계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 당연하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준법감시위원회가 없었어도 삼성에서는 이 비슷한 구조는 있었었고 더 보강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 세 사람 외부에서 이 세 사람을 영입을 해서 자기네의 그 준법감시위가 어떻게 해나갈지를 좀 평가해달라.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재판부 지적이 있은 이후 준법감시 조직 위상과 독립성이 강화됐고, 네, 인력도 강화됐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준법위는 회사 밖 조직으로, 네, 관계사와 최고 경제대가 상당히 폭넓은 감시 활동 중이라, 뭐, 어쨌든 삼성에서는 박 대통령하고의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더 새롭게 자기네가, 뭐, 새로운, 활동 방향으로 하겠다 해서 이제 만든 거니까 이제 이렇게 강일련이가 이런 평가를 내렸겠죠. 그래서 준법의 활동으로 준 법조직 역할이 확대되고 회사 내 준법 문화 활동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연대 출신의 홍순탁 회계사는 이 사람은 저는 뭐 들으면서도 뭐 제가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 들었긴 했지만은 제가 뭐 그때 들을 때도 이 소속이 어딘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말하는 거를 왜 저리 하면서 듣기는 했었죠.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은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었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 삼성에서 임명한 사람이면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이제 생각은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지금 삼성의 준법위원회에 있는 데 가서 그 평가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런 좀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준법감시위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미흡하다, 그리고 모니터링 체계가 수립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또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뭐 이 사람이 뭐 영어로 된 문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한 걸 이 준법감시위원회에 하는 역할에 대해서 영어로 어떤 뭐 외국에 살아들어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경제의 법률 위반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네, 이거는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한계가 명확하다. 중요한 것은 준법위가 성역 없이 통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삼성물산 합병, 금감원의 삼성생명 징계 등에 대해서는 사전자료 검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실제로 문제가 터진 거는 뭐 지금 삼성이 박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검찰들이 주장하는 뇌물을 준 이유 그 건은 훨씬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건을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평가위원들이 보기에는 미흡할 수가 있겠죠. 사건은 그 전에 일어난 거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와서 재단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건은 그 전에 일어났는데 지금 와서 판단을 어떻게 하겠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건 불가능이죠.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는 했었어요. 그러면서 강일련이도 이제 그러긴 했어요. 이제 세 사람 평가위원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 종합에 대해서 강일련이가 대표적으로 말한 게 있었는데 앞으로 이 준법위원회가 뭐 하는 역할 여기에 대해서 보스팅 컨설팅에 자문 의뢰를 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내년 뭐 상반기에 나올 거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홍순탁 회계사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지속 가능 경영 관련 컨설팅을 의뢰했지만 내부 컨설팅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어 점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네, 모르겠어요. 아마 그 보스턴 컨설팅에 의뢰했다는 그 내용 자체를 모른다는 것인지 뭐 그 지금 현재 그 만든 그 준법위원회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인지 그거는 제가 잘 이해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준법감시위가 관계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대외 공표 외 실효성이 없는 점, 합병과 관련해 준법감시 제도에서 제외한 점 등은 이것도 옛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거를 준법감시위원회가 할 역할인데 옛날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조금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준법 감시 제도에서 제한 점 등은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항목이다. 이건 또 제가 듣기에는 조금 이 판단이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그리고 등등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경수 일촌의 변호사, 이 사람은 제가 듣기에는 변호사라서 그런지 또 이제 경험이 아무래도 변호사로서 그 어떤 뭐 벌써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한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조금 따뜻한 시선으로 평가를 했다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감시 조직이 강화됐다. 진일보한 긍정적인 평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회사 외부에 설치된 감시 및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 최고 경영진에 특화된 준법 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 그렇죠. 이게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했다고 보고, 물론 삼성이나 그 재판부에서 원하는 거는 이거죠. 앞으로의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내부 감시 조직도 위상과 권한이 강화됐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봉황했다고 하는데, 우병우 수석하고 그 같은 건으로 해서 재판받는 분이 있어요. 그 최은수 씨라고 국정원 그 관련으로 재판받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뭐 우병우 수석도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병우 수석은 결심이 끝났고, 네, 1월 28일인가 이때쯤에 이제 결심이 있는 선고가 있죠. 그랬는데 그 우병우 수석하고 같은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다 분리됐어요. 근데 이분도 항소심을 받고 있는데 이분은 아직 결심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여름이었나 이때쯤에 삼성 변호인단으로 갔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물론 뭐 이분의 혐의는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어요. 형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았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분이 삼성 변호인으로 갔는데 아마 이쪽 준법위원회로 같이 합류를 한 것 같고, 제가 어젠가 제가 이 재판에 가기 전에 최재형 씨라고 제가 그 감사원장 이 사람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감사원장은 지금 최재형 씨고, 제가 찾아본 분은 최재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박 대통령 그 탄핵 무렵, 오늘이네, 2016년 12월 9일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이 사람이 사표를 낸 사람이에요. 그 전이었나요? 박 대통령의 문제가 2016년 10월 24일 날 이렇게 터지고 막 언론에서 떠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뭐 제가 기억하기에 45일인가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사표를 낸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삼성 이 준법위원회로 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는데 막 그 준법위원회에서는 조금 뭐 책임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또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박 대통령 때 정무수석으로 있던 분. 마지막 정무수석은 조대한 지금 변호사죠. 그분인데 그분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뭐 제가 그 최재형 씨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하여튼 박 대통령 사건 나면서 제 표현은 사건이 나자마자 도망갔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삼성 준법위에 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이제 봉황을 했죠. 예. 그렇게 이제 됐고, 계속 이제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가 준법이 출범 후 삼성그룹 준법 체제가 바뀌었고 관계사 준법 조직 위상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했고, 최고 경영진에 대한 준법 감시 사항에 대한 보고 토론이 작게 이뤄지고 있다. 뭐 자주 보고를 하고 이러고 있다고 얘기하고, 최고 경영진이 준법에 대해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물론 뭐 이재용 부회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뭐 당연히 지금 재판에서 자기가 걸려 있는 문제니까. 그 전에 뭐 있던 그런 법률 자문 이거하고는 다르게 하겠죠. 물론 또 재판부에서 원했던 그런 기구이니까. 그러면서 현 수준으로 활동이 계속된다면 위원회의 지속 가능성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특검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을 묻는 게 여러 가지가 많았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검사들은 특검들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 얼만큼 지속되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건을 하면서 변호사들하고 굉장히 많이 옥신각신을 했고, 이제 중간에서 판사도 이제 검사들한테 대답을 하면서 뭐 하여튼 이 특검들은 뭐 판사한테도 엄청 많이 목소리를 높였죠. 왜 자기들한테 발언 기회를 안 아냐 뭐 하면서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또 변호사들한테 자료를 왜 안 주냐 뭐 하면서 엄청 많이 이제 그러고 있다가 중간에서도 뭐 쉬는 시간을 엄청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세 사람 준법위원들한테 검사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듣고 나가서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지 나가서 좀 협의를 해달라. 그래서 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줬었어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주고 있다가 이제 법정에서도 나가고 난 다음에 특검하고 변호사들하고 또 재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나가고 이랬다가 다시 휴식 시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특검들이 이 준법위원회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이제 특검들은 왜 우리가 질문할 시간을 안 주느냐 여기 대해서 뭐 목소리를 막 높이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12월 21일 날 종결을 하지 말고 우리한테 이 특검 오늘 그 전문위원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질문할 시간을 달라. 종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삼성의 변호사들이 막 이제 난리를 치고 뭐 이러고 있다가 일단은 이 그 전문위원들을 내보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듣고 이제 나가시라 했는데 저는 이제 강일원한테 쫓아나가서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재판도 안 끝나고 저 중간에 나가버리면 저걸 어떡하나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 인간들이 복도로 안 나오고 법원에 그 뒷문을 해서 나가더라고요. 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뒷문으로 그 비밀 문을 해서 나갔는데 법원에 그 이제 노조들이 와갖고 소리 지르는 인간들이 있어요. 지금 뭐 삼성 재판에 우파라고 해봤자 저하고 또 그날은 또 제가 아는 분하고 같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우파들이라고 오는 건 거의 없고 삼성의 직원들이 이제 많이 오고 있죠. 그리고 좌파들은 뭐 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앞에 오는 본법정에 들어간 애가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모자라는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뭐 이 말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저도 제가 본법정에 들어가려고 하면 무리하면 얼마든지 저는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뭐 법정을 자주 나가니까. 그러나 또 뭐 그렇게 무리해서 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본법정은 안 들어가고 중개법정 들어가는데 본법정이 한 애는 그 여자애 좀 모자라는 같은 여자애고 2명은 삼성 직원인 것 같고 그 뒤에는 뭐 중개법정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뭐 삼성 직원들이 있고 뒤에 뭐 중개법정 들어가는 몇 명 좌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좌파들은 딱 보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재판엔 안 들어가는데 법원에 와서 소리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월요일 날도 와서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삼성 변호사들하고 장난치면서 저것들이 저렇게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있었고 지난번에도 뭐 삼성 재판 뭐 이재용 부회장 들어갈 때 막 소리 질러갖고 뭐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미친 여자가 하나 있었고 월요일 날은 뭐 법정 밖에서도 막 소리 지르는 게 법원 내 그 2층에서도 들릴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럴 정도가 이제 됐는데 뒷문으로 나가니까 제가 뭐 한편으로는 저도 나가서 한바탕 이제 강의자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뒷문으로 나가니까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놓쳤고 뭐 어쩌면 또 한편으로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삼성 변호인하고 특검하고 막 옥신각신 엄청 이제 월요일 날은 뭐 재판장에서 난리가 났었죠. 여기에 그 재판에 처음에 이제 특검이라고 해갖고 양재식, 이복현, 강배신 셋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김영철이가 들어왔는데 양재식하고 이복현이가 뭐 난리가 났었어요. 일어서서 말하고 뭐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뭐 앉아라 서라 하니까 뭐 그 양재식이가 성질 나갖고 재판장을 존중하니까 일어서서 말한다 뭐 이렇게 하고 막 삿대질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 저녁에 이제 7시쯤에 끝났는데
나중에 재판 날짜 정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 특검은 왜 우리한테 그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왜 그 변호인 편만 들고 우리한테 이렇게 불리게 하느냐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판사가 21일 날을 기일을 한 번 더 갖자. 그래서 변호인단의 의견을 한 번 더 듣자. 이렇게 하니까 또 변호인 측에서 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일어나서 얘기를 하기를 이해하기 어렵다. 12월 21일 하기로 한 것은 오래전부터 한 거다. 따로 또 하기로 하는 것은 특검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하는 것 같고 어린 나이 응석을 받아줘서 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유감이다. 23일이라도 해서 끝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성으로서는 하루빨리 끝내고 싶겠죠. 그러고 나니까 양재씨가 일어서 갖고 이제 그랬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재판들이 많다. 변호인들이 금들을 넘어선 것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제대로 해달라. 지난번에도 요구했고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그 다른 이제 삼성의 변호사가 일어서 갖고 조금 전에 한 그 말 그 뒤에 것은 취소를 한다. 자기네도 좀 뭐 지나쳤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뒤에 말은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고함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니 재판장에 일반인이 안 들었는데 저거 누가 고함을 쳤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이크는 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게 누구지? 그랬는데 판사가 고함 친 건 누구냐? 막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고 나서 잠잠해지길래 아니 판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 김영철이가 소리를 지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판사가 그러면서 바로 막 화가 나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냥 상황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재식이도 소리 지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제 이렇게 또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또 자기도 이제 그런 거 누가 자꾸 요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결심 단계에 왔는데 또 뭐 성명 단계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건 볼륨이 많고 정리할 게 많다. 21일 날 또 뭐 정리를 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더 듣고 한 번 더 기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니까 협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결심을 막 이렇게 서로가 막 삼성 변호인들은 빨리 끝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29일이나 뭐 이렇게 하면 어떠냐 연말이라서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듣기로 그 28일부터 12월 28일부터 법원이 휴가를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최종 변론 기일을 20일로 하겠다. 하여튼 이날 보고 21일 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9일 날 할지 30일 날 결심을 할지 결정을 할 테니까 얘기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그 이제 삼성 변호사가 23일에 해달라 그렇게 한 게 양재식이가 이보다 더 중요한 재판도 많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2월 23일 날 2시에 정경심 선고가 있거든요. 여기에 강백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23일 날짜를 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23일도 해달라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 이렇게 막 저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옥신각신 하고 나니까 29일이나 그러면은 30일 날 하기로 하는데 29일 날 보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판사하니까 네, 삼성의 변호사가 그러면 29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망한 것은 뭐 좀 사과를 한다. 하여튼 30일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양재식이도 뭐 이유열을 막론하고 소를 입은 것은 사과한다. 순간적으로 소를 입은 것은 사과한다 해갖고 거의 7시 가까이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뭐 그 사실 재판장에서는 뭐 그 막 싸운 게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뭐 기사를 보면 이런 뜨거운 거는 느낄 수는 없죠. 하여튼 그러는데 그 준법 감시위원들이 한 얘기는 뭐 대체적으로 낫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랬고 재판장의 열기는 뭐 검사들은 아주 막 발악 수순으로 엄청 난리가 났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재판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느끼긴 어렵지만 이제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는 거겠죠. 예,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 삼성 재판에 들어가서 본 것도 있고 이날도 보면서 참 억울한 게 많죠. 그래서 제가 그 2017년도에 들어가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2017년도에 들어가서 본 재판에 대해서는 다시 어떤 영상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